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원희룡 도지사가 새누리당 일부 총선 후보들의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의회 도정 질문 내용을 김현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도정 질문 첫날, 20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원희룡 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며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을 한 부분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으로 좁혔고 거기에다가 또 특정 후보에 좁혔습니다. 이거는 원희룡 지사님의 변화와 개혁, 이제까지의 소신, 이거하고는 좀 안 맞다. 선거 기간 내내 문제가 없다던 원 지사는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다 폭넓은 지사의 모습을 제주도민들은 더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고위공직자 출신 총선 후보가 공유지를 매입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민 전반의 의혹과 걱정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조사하는 걸 넘어서 저는 감사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감사위원회에서 이건 전면적인 감사를 해서 이거는 털고 가야 된다.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도의회는 제주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다 이제 반대예요. 도의회, 강정마을 회라든가 그간 단체. 그런데 가장 힘없는 단체를 꼬집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원희룡 지사는 4.3 추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철회를 건의했다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적인 분쟁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군에서의 화해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제주도가 우리 정부와 해군 당국에 이건 철회를 하도록 제보를 좀 하시라.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강정마을회가 거부해 시기를 놓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녹지병원 사업자가 부대 사업 특례를 활용해 카지노 사업에 진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봉 도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업 목적에 의료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면세점업까지 명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현 시점에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원점으로 돌리면 앞으로 투자 유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이번에는 영화제로 번졌습니다. 서귀포시가 강정국제평화영화제가 정치적이라며 예술의 전당 사용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4명의 아버지와 16명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이야기. 세월호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의 개막작으로 뽑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 영화를 비롯해 20여 편의 국내외 영화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상영하겠다며 대관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영화제의 취지와 목적이 정치성이 있고 편향성도 우려된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성을 띠고 편향성이 우려가 있어 이 공공시설인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대관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결국 행사를 열흘 앞두고 영화제 장소는 서귀포 시내 성당과 강정마을로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행정이 편협한 정치적 잣대로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예술 축제고요. 이것을 불허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서귀포 시민들, 제주도민들이 다양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공무원들이 박탈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잘못된 행정 행위이고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인 요건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중국인 여성은 이미 지난해 말에 행방불명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 지역에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지만 신원 확인이 어렵다 보니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중국인 23살 A씨가 일했던 제주 시내 단란주점입니다. 지난해 10월 제주에 들어온 A씨는 이곳에서 한 달가량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창기에는 2명? 1명? 중국인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마찬가지. A씨는 또 다른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 서너 명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라진 지 넉 달 가까이 되도록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날까 봐 신고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지만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보호,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그 체류 안정권, 체류 안정에 대한 그런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한편 경찰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 36살 B씨가 단란주점의 단골 손님으로 피해자와 술자리에 몇 차례 동석했고 문자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구체적인 물증도 없어 경찰은 오늘 새벽 B씨를 석방했고 보강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와 상인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됐던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제주시와 지하상가 상인회, 공사업체는 어젯밤까지 3자 면담을 갖고 15일 동안 공사를 연기하고 실사를 통해 상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사 계획을 짠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시와 상인회는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요즘 제주 시내 공공주차장들이 렌터카와 관광버스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단속은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체육시설 앞 주차장. 관광버스를 비롯한 영업용 버스들이 주차장 한쪽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공공주차장을 사실상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이 11시, 12시까지 육지처럼 다니는 것 같으면 갔다가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시설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러면 택시 타고 옵니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고지가 부족한 렌터카 업체 차량들이 주차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와 관광버스의 경우 허가받은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하면 2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일주일에 3차례 정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 방안은 없는 상황.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거 효과가 그때만 하고 뭐 잠깐 했다가 또 계속 주기적으로 잡더라고 해서 고질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면서 렌터카와 관광버스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영업용 차량들의 불법 주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1도 2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호와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병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천에는 의병묘가 많습니다. 그런데 충주댐이 생기면서 백길이 다 아니면 닿을 수 없는 묘가 많아졌는데요. 이번에 모처럼 새 단장에 나섰다고 합니다. 충주 MBC 한승원 기자입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산허리.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적막한 산에 바지선을 타고 온 굴착기가 등장했습니다. 길도 없는 곳에 길을 내며 굴착기가 오르고 비석과 각종 장비도 느리지만 천천히 옮겨집니다. 힘겹게 올라온 묘는 세월의 무게인 양 잔디가 떨어져 봉분이 다 드러났고 곳곳이 패기도 했습니다. 허물어진 봉분을 다시 올리고 비석을 덧대는 등 묘소 단장에 나서자 후손들은 고마울 따름입니다. 올 때마다 이 배를 못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지역 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고 왔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가능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제천 의병 82분 가운데 형제인 이주승, 이조승 의병의 묘입니다. 이들은 1900년대 초반 유인석 의병장 밑에서 활동했는데 이주승 선생은 당시 개인 재산을 팔아 의병 활동을 돕고 흩어진 의병에게 무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전책이 두꺼우니까 그 시전책을 파서 거기다 이제 권총을 이제 6혈포를 넣어서 그래서 숨겨가지고 이제 독립지사한테 많이 전달하셨고. 지난 2014년부터 단장을 시작해 새롭게 변신한 의병 묘소만 지금까지 5곳. 제천문화원은 의병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묘소 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네, 어느덧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입니다. 고구는 봄비가 내려 배꼽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절기답게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봄비치고는 꽤 요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일부 육상에는 강풍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약간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가벼운 산책하거나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8도까지 내려가 조금 쌀쌀한데요.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의 기온 10도 가까이 올라 있는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섬 지역도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 돌핀스는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를 남방 큰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해역이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며 다양한 물고기가 풍부하게 서식하는 곳이지만 대정 해상 풍력 발전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잦은 비날씨와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957농가에 423헥타르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해 복구비로 11억 5천만 원을 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277헥타르로 제주시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작물별로는 월동 채소가 284헥타르로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주 영어 교육도시 파급 효과 실증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1년까지 7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학생 9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당초 계획이 이행된다면
연간 3,687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원은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설립과 과실송금 허용, 세율 인하 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바다숲 살리기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해조류 번식을 위해 유용 미생물인 라이조푸스균을 이용해 특수 제작한 해조류 증식용 모판을 바다에 이식합니다. 이번 사업은 갯녹음이 심각한 조천과 함덕, 행원 등 5개 마을 어장에서 실시되며 모판 구조물 1000여 개가 마을별로 설치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장지인 서귀포 추모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7,200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는 잔디형으로 4,000기를 안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자연장지를 이용하려면 시신을 화장한 뒤 골분 형태로 처리해야 하며 도민은 10만 원을 내면 40년 동안 안장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